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바나나 드셨나요? 아니면 냉장고에 감이 있어서 하나 꺼내 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환자 5만 4천 명을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콩팥 기능 저하 환자의 73%가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이 건강을 위한다고 드신 과일이 오히려 콩팥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불편한 진실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이 어떻게 노화되는지 지금 내 콩팥 상태를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위험한 과일. 세 가지. 마지막으로 콩팥을 오히려 살려주는 착한 과일 세 가지와 황금 섭취 원칙. 이 세 가지를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콩팥을 10년은 더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콩팥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왜 과일이 문제인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일 때는 어떤 물이든 깨끗하게 걸러냈지만, 10년, 20년 쓰다 보면 필터 안이 찌꺼기로 가득 막혀버리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안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생수 대용량 통으로 따지면 무려 36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60년, 70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온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과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 기능은 매년 약 1%씩 조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60세가 되면 이미 기능이 20, 30%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신호 하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에 걸쳐 조금씩 막혀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콩팥이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전들 one have in PT.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것입니다. 지금 것입니다. 소변을 보고 물을 내렸는데 거품이 5분 이상 남아 있다면 이것은 단백질이 콩팥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거품료를 가진 분들의 87%가 콩팥 기능 이상 소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저녁 무렵 다리 붓기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이 퉁퉁 붓는다면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에 소변을 농축시켜 양을 줄여주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이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야간 요가 2번 이상인 분들의 신장 기능 점수가 평균 28% 낮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것입니다. 콩팥이 지치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빈혈이 생기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합니다.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 네 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 매일 과일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낡은 필터처럼 콩팥의 처리 능력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을 때는 어떤 과일이든 다 걸러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특정 과일이 이 낡은 필터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지금부터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바로 감입니다. 홍시도 포함되고 단감도 포함되고 곶감도 전부 포함됩니다. 가을만 되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감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사장에서 쓰는 시멘트 가루 아시죠? 그 고운 가루가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이로 굳어버립니다. 감 속의 타닌이 위장 속에서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서서히 굳어가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의학 용어로는 위석, 즉 위장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젊을 때는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 덩어리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 속도가 확연히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타닌 덩어리가 위 안에 눌러앉아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통계를 보면 위석 환자의 79%가 60세 이상 어르신이었고 그중 63%가 감을 드신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빈속에 감을 드시면 타닌이 위산과 바로 만나 더 빠르게 굳습니다. 저는 60세 이상 분들께 공복에 감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기운 없을 때 바나나 하나 드시면 최고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노화된 60세 이상 분들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바나나에 든 엄청난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22mg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사과의 2배가 넘고 배의 2배 반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칼륨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펌프입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너무 많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흐트러집니다. 쉽게 말해 전기 회로에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내보내지만 낡은 콩팥은 이 칼륨 배출 능력이 32%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3%가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칼륨 혈증 위험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이 고칼륨 과일을 지속 섭취하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건강원에서 갈아 드시는 각종 생과일 주스가 모두 해당됩니다.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되라고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콩팥 입장에서는 이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갈면 섬유질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당분과 칼륨이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당분과 칼륨이 브레이크 없이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스로 마실 경우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4배나 빠릅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가지만 주스는 10분 만에 급격히 치솟는 거예요. 게다가 주스 한 잔에 과일이 서너 개 들어갑니다. 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양을 주스로는 10초 만에 마셔버립니다. 콩팥에 순식간에 폭탄이 투하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입니다. 첫째, 타닌이 위장에서 돌덩이를 만드는 감. 둘째, 칼륨 폭탄으로 심장과 콩팥을 동시에 위협하는 바나나. 셋째, 섬유질을 파괴해 당분과 칼륨을 혈관에 쏟아붓는 과일 주스. 이 3가지를 아셨으니 이제 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행히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앞서 우리는 콩팥을 망치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냉장고를 한번 다시 보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60년 동안 수고한 낡은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아껴주는 고마운 과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옛말이 있죠. 콩팥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정말 맞습니다. 사과 한 개에 칼륨이 겨우 195mg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의 진짜 힘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주방 스펀지를 상상해 보세요. 물이 쏟아졌을 때 스펀지를 갖다 대면 쭉 빨아들이죠. 사과 속 펙틴이 우리 장 속에서 정확히 그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통해 들어온 당분이나 나트륨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펙틴이 미리 잡아둡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흘려보내줍니다. 덕분에 콩팥 혈관이 폭격을 맞지 않고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의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낡은 콩팥 혈관이 더 이상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줍니다. 일본 도쿄대학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먹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7%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는 배가 바로 그 보약입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84%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그러면 콩팥단에 노폐물이 농축되어 쌓입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콩팥을 씻겨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100g당 칼륨이 125mg으로 아주 낮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배를 꾸준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의 신장 기능 유지율이 14%나 더 높았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 보너스 과일로는 블루베리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입니다. 콩팥은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녹슬고 염증이 생깁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낡은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콩팥 혈관을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100g당 칼륨이 77mg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콩팥과 심장에 부담이 없는 착한 과일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2021년 연구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염증 지표가 31%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과일들도 먹는 방법을 틀리면 독이 됩니다. 황금 원칙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빈속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2.4배나 빠르게 치솟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식사 후 1시간 30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다음에 과일이 들어와야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금지하십시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저녁 과일은 콩팥에 야간 강제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하루 총량이 200g 이하로 지키십시오. 사과라면 중간 크기 반 개, 블루베리라면 종이컵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하루치를 두세 번으로 나눠 드시면 콩팥이 훨씬 편안합니다. 이 원칙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 68세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오렌지, 키위, 당근을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건강을 챙기신다고 하셨죠.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 거품도 심해지셨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걱정해서 모시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신장 기능이 6개월 만에 17%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신 것 맞죠? 그런데 이 방법은 오히려 더 빨리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아마 덜이게를 이강 방법은 오히려 더 빨리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자식들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지금 당장 저녁 주스를 끊으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그날로 주스기를 치워버리셨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3개월 뒤 붓기가 빠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5개월 후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푹 자요. 자식이 엄마 얼굴이 좋아졌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원칙, 빈속에 과일을 드시지 말라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왜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밤새 텅 비어 있던 위장에 아침 공복으로 당분이 많은 과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비어 있는 탱크에 갑자기 연료를 가득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 혈관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과일이라도 공복에 먹을 때는 식후에 먹을 때보다 혈당이 2.4배나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콩팥 혈관이 조금씩 굳어갑니다. 당장 아프지는 않지만 몇 년 뒤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저녁 6시 이후 과일 금지 원칙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과일을 드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이해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달콤한 과일 하나 드시는 게 삶의 작은 기쁨이죠. 그런데 저녁 이후에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낮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열심히 일한 콩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과일이 들어오면 콩팥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부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녁 과일을 끊어보세요. 2주만 지나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 200g 이하라는 기준도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200g이 도대체 얼마냐고요? 사과 중간 크기로 반 개, 배는 두세 조각, 블루베리는 한 줌,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낡은 콩팥이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반 개를 먹었다면 그날은 배는 드시지 마세요. 합쳐서 200g을 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어 먹기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물을 한 번에 2리터씩 마시지 않는 것처럼 과일도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하루치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으로 나누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콩팥이 여러 번으로 나눠서 받으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폭우보다 보슬비가 땅을 더 촉촉하게 적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Everyone Q-May too.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콩팥이 편안한 방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정말 강한 분들입니다. 이 작은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은 그 어려운 세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일의 종류만큼이나 껍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의 케르세틴이 콩팥 보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농약 걱정이 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 드시면 됩니다. 비싼 세제 필요 없이 그냥 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 돈 들이지 않고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세대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챙겨왔는지 놀라셨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이웃분들도 심지어 예전 의사 선생님들도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았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정말 강한 분들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자식 뒷바라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 작은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 그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세요. 저녁 과일을 끊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한숨 돌립니다. 2주가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건강은 단순히 과일 선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 6에서 8잔, 약 1.5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 드세요. 콩팥이 천천히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짜게 드시는 습관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이 과부하를 이겨내느라 더 빠르게 지칩니다. 국물 음식의 소금기는 반으로 줄이시고 된장국은 싱겁게, 김치는 양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20년 더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실천하기 어렵다면 딱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과일 그릇을 뚜껑 닫아두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황금 원칙들이 있는데 특별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과일과 약이 몸속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수칙입니다. 먼저 내 혈액 속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지난번 병원에서 받으신 혈액 검사 결과지를 꺼내보세요. K라고 적힌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칼륨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만약 수치가 5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과일 섭취를 멈추셔야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바나나를 드시면 위험합니다.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두 번째, 안전 수칙입니다. 신장 기능 점수인 사구체 역과율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역과율을 확인하십시오. 자드 둘이 만하니 대또 일이 만하니 두 번째 역과율을 반하니 두 번째 역과율을 반하니 두 번째 역과율을 반하니 두 번째 검사지에 사구체 역과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과일 섭취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콩팥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 사구체 여과율이 34점 정도인 분이 수박을 반 통이나 드셨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도 콩팥이 많이 약해진 분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수칙입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약과 과일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혈압약 중에는 몸속에 칼륨을 남겨두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높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혈액 속 칼륨이 순식간에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을 오전에 드셨다면 과일은 최소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반드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키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진료했던 몇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0대 초반의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 점수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도 여름만 되면 저녁마다 수박을 큰 그릇으로 드셨습니다. 물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감당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찬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에 딱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루 과일 총량 100g 이하, 저녁 과일 금지,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교체.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셔야죠. 그 말씀에 마음을 바꾸셨고 2달 뒤에는 다리 붓기도 빠지고 밤에 숨쉬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65세의 최미경 어르신 이야기도 드릴게요. 당뇨 초기 진단 후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서 매일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드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 거품이 늘었습니다. 혈당 조절도 잘 안 됐고 콩팥 기능 수치도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공복 주스를 당장 중단하고 대신 점심 식사 후 1시간 30분 뒤에 배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3주 뒤 아침에 속이 훨씬 편해지고 소변 거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5개월 뒤에는 콩팥 기능 수치가 경계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스를 끊고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감, 바나나, 과일 주스입니다. 먹어야 할 과일 3가지, 사과, 배, 블루베리입니다. 먹는 방법, 식사 후 1시간 30분 뒤에 저녁 6시 이전에 하루 200g 이하로 나누어서 드세요. 그리고 칼륨 수치나 신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주 결혼식에 건강하게 참석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2발로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 이런 소박한 소원들이시죠. 오늘 이 지식이 그 소원으로 가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소중한 분의 콩팥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